자, 지난번 영상에서 명품 업계의 올해 전망을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에서는 향후 5년간의 업계 전망과 LVMH만의 메리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은요, 위에 파란색 그래프인 아시아 쪽 성장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이나 밑에 노란색 그래프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보다 더 더딜 것으로 예상되어서 작년 수준의 매출 회복은 2년 뒤인 2022년에나 돼야 가능할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전 예상대로 연 5%의 성장률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코로나 이전의 올해 퍼스널 럭셔리 마켓 규모 예상은 298빌리언 유로였는데 지금의 예상은 마이너스 30% 매출 줄어든다고 쳤을 때 200유로로 이전 예상의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 수준이고 2022년이 되어야 작년의 매출 규모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니 투자자들은 3년이라는 피 같은 시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5년 뒤에는 375빌리언 유로 정도로 마켓이 성장을 했을 텐데 지금은 이보다 50빌리언 유로 약 67조 원 정도 줄어든 규모가 예상이 된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전체 마켓 파이는 작년보다 최소 16%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LVMH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현재 LVMH의 퍼스널 럭셔리 마켓 쉐어는 17%입니다. 즉 전체 마켓 매출에서 LVMH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7%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년에 티파니가 더해지면 약 19% 정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2025년 전체 마켓 예상 매출에서 19%를 적용하니 LVMH의 5년 후 매출 규모는 62빌리언 유로로 예상되고 이걸로 주가를 예상을 해보자면 자, 지금의 주가 400유로는 현재 EPS와 PER을 곱한 결과죠. 2025년에는 매출이 지금보다 15% 늘어나는 걸로 아까 나왔기 때문에 EPS도 똑같이 15%를 늘려주었고 총 발행 주식수도 지금과 같다고 가정을 하고 동일한 PER을 곱해주면 460유로가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LVMH PER 추세를 보면요. 시장 전체가 안 좋았을 때는 18까지 간 적도 있지만 코로나 직전엔 31까지 갔었고 작년엔 전반적으로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PER을 29 정도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하니 예상 금액은 500유로가 나옵니다. 자, 지금이 400유로인데 5년 뒤에 500유로다? 5년간의 수익률은 25%일 거란 말이고 나중에 실적 발표 후에 가격이 좀 떨어져서 330유로에 사면 수익률 52%, 280유로에 사면 78%, 그리고 만에 하나 시장이 폭락해서 250유로에 사게 된다면 수익률은 100%일 것입니다. 근데 5년 투자했는데 고작 100% 수익률이면 별로 사고 싶지 않죠. 하지만 LVMH는 이런 1차적인 예상 매출 외에 LVMH 주가를 훨씬 더 위로 끌어올려줄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사실 LVMH 주식은 배당도 원래 그렇게 높았던 기업은 아니고요. ROE나 EPS 등 지수적으로도 크게 막 주목할 만한 점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할 점은 바로 인수합병입니다. LVMH는 현존하는 어떤 그 럭셔리 기업보다 활발한 인수를 진행해오던 기업입니다. 한 10년간의 예만 보자면요. 2011년 불가리, 2013년 로로피아나, 2015년 JW 앤더슨, 2016년 리모아, 2017년 디올, 그리고 2019년 벨몬드 호텔, 2020년 티파니. 자, 이런 식으로 거의 매년 새로운 브랜드를 사들였고요. 캐링이나 리치몬드 등 그 어떤 럭셔리 기업도 이 정도로 공격적인 인수를 진행하고 있진 않습니다. 자, 물론 에르메스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이지만 기업 차원으로 보면은 에르메스는 이런 식의 투자는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죠. 물론 가죽 공방이나 서플라이 쪽에서는 인수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출을 덩치가 불어날 만한 투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저는 에르메스보다는 LVMH 주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럭셔리 산업의 특성상 시장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미 인정받은 퀄리티나 브랜드 인지도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브랜드 역사나 헤리티지 또한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매출을 늘려나가는 LVMH의 전략은 계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기업의 가치와 주가는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체적 성장입니다. 이 자체적 성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LVMH는 이미 많이 성장을 한 기업이지만 그 안에 다수 브랜드들은 너무나도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신생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LVMH가 인수했던 리모아가 LVMH 손을 거쳐서 너무나도 스타일리시하게 변해서 시장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죠.
이런 리모와의 5년 뒤 매출이 지금과 같을까요? 당연히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디올이나 펜디 등의 이미 많이 성장한 브랜드들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작년에 런칭한 리안나의 팬티 역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차츰차츰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LVMH는 너무나도 많은 브랜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발이 덜 된 브랜드들 또한 아주 많고 우리는 이들에게서 향후 주가 떡상의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VMH는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해오던 기업입니다. 이 그래프가 최근 5, 6년간의 LVMH 총 발행 주식 수인데요. 디올 합병으로 돈을 좀 썼었던 2017년을 제외하면은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해서 5년간 50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총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 가격도 올라가는 건 아시죠? LVMH 주식을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을 아르노 일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당연히 앞으로 계속 주가를 엄청 올리고 싶어 하겠죠? 규모로 보나 사업 수완으로 보나 LVMH는 올해의 일시적인 실적 감소로 저평가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막강한 명품 업계 1인자입니다. 때문에 주가 또한 현재로서는 거의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올해의 코로나 타격이 명품업계 전체에 가져다준 손실이 너무나도 크기에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매수를 해야 하는 종목임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2015년에 LVMH 주식을 매수하셨으면 작년 연말 200%의 수익을 내실 수 있었습니다. 향후 1, 2년간의 지루함만 잘 참을 수 있다면 새로운 지세대의 성장에 힘입은 이후 명품 업계 전망은 밝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3편에 걸쳐 소개드린 LVMH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